여러분, 혹시 요즘 사람들 정말 책 안 읽네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실제로 아주 심각한 독서 위기를 겪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이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아주 명백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1994년만 해도 성인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책을 읽었는데 지금은요? 열에 넷밖에 안 읽어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책 읽는 사람이 절반이나 사라져버린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놀라운 해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 이 심각한 독서 붕괴 현상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그 실체부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이 더 큽니다. 1994년에 86.8%, 그런데 2023년엔 43.0%, 딱 한 세대가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 성인의 절반이 책과 완전히 멀어진 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왜 책을 안 읽으세요?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답들이 나왔어요. 일하느라 너무 바쁘다. 유튜브 볼 시간도 없다. 원래 책 읽는 습관이 안 들었다. 등등. 근데 연구진들은 이런 뻔한 이유들 너머에 진짜 해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제만 파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로 2024년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책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책의 세계로 데려오기 위한 말 그대로 비독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아주 큰 규모의 국가 실험 프로젝트에 들어갔습니다. 연구진들은 특히 책을 가장 많이 안 읽게 되는 이른바 3대 비독자 집단에 주목했어요. 바로 50대 이상 장년층, 늘 바쁜 직장인, 그리고 학업에 치이는 우리 중학생들이었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각각의 그룹에게 어떤 처방을 내렸을지 그 세 가지 실험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연구진은 각 그룹을 둘로 나눴습니다. 한쪽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좀 소극적으로 지원만 해주는 방식이었죠. 50대 이상 그룹은 전문가가 이끌어주는 독서 모임과 그냥 자율적인 모임, 직장인 그룹은 아예 월급을 주면서 책 읽을 시간을 주는 것과 그냥 책값만 지원해주는 것, 중학생들은 선생님이 직접 책을 소개해주는 것과 그냥 학교에 포스터만 붙여놓는 것.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떤 방법이 제일 효과적이었을 것 같으세요? 자, 이제 모두가 기다렸던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이 데이터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50대 이상 그룹부터 볼게요. 여기 이 숫자를 보세요. 실험 시작 전에 이분들의 1년 독서율은 0%였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지난 1년간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은 그야말로 찐 비독자 집단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한 달 동안 독서 모임 실험을 하고 났더니 이분들 중에 무려 84.5%가 스스로 책을 찾아서 읽는 독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아닌가요? 직장인 그룹의 결과도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책 읽을 시간을 주거나 책값을 지원해주는 것만으로도 책과 담 쌓고 지내던 직장인 비독자의 74%가 다시 책을 손에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막대 그래프가 모든 걸 한눈에 보여줍니다. 독서 모임처럼 다 같이 참여하는 활동이나 직접적인 지원은 70, 80%가 넘는 어마어마한 성공률을 보였죠. 하지만 중학생 그룹, 그러니까 그냥 홍보만 했던 방식의 결과는요, 고작 19.8%였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 보이시죠? 이 결과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책 읽으세요 라고 외치는 식의 단순한 홍보는 새로운 독자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원래 책을 좋아하던 학생들한테나 먹히지 책에 아예 관심이 없던 비독자들의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결과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그 해답은 바로 함께라는 키워드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기와 독서의 차이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요. 읽기가 그냥 글자를 눈으로 해독하는 기술적인 행위라면 독서는 저자의 생각과 만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생각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아주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활동이거든요. 성공했던 실험들은 전부 이 독서의 경험을 만들어줬던 겁니다. 연구의 결론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이 문장처럼요. 책을 안 읽는 사람들한테는 혼자 읽으라고 등 떠밀 게 아니라 다 같이 참여하고 경험하는 사회적인 활동의 장을 열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데이터로 딱 증명된 거죠. 자, 그럼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책 좀 읽어라 하는 잔소리나 캠페인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 둘째, 독서는 혼자 하는 고독한 활동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진짜 독자를 만들고 싶다면 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책을 중심으로 더 즐거운 연결, 즉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